안녕하세요. 자, 과학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한번 볼게요.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전하의 양이 보존됨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겨볼게요. 교과서 29쪽입니다. 교과서 29쪽.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배웠는데요.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라고 했었죠? 그렇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쪽. 대신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한다. 얘가 사실이죠. 이거는 이전에 과학자들이 몰랐으니까 그냥 우리 이렇다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류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계 사용법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전류계는요. 전기회로의 직렬로 연결을 해야 한대요. 왜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될까요? 왜 직렬? 자, 여기서 보면 직렬이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직렬이란 길이 하나란 얘기예요.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 길이 하나를 직렬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전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 자, 봐보면 이렇게 길이 하나예요. 어느 길로도 하나 더 만들어지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직렬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전지에서 전자들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전자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 이때 내가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 지나가는 전하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한 줄로 한 줄기차 놀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전류계는 전기 회로에 직렬로 연결을 해야 해요. 모든 전하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예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반드시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있으면 이렇게 따라가서 플러스 단자 쪽에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거는 좀 외워야 할 것 같아요. 빨간색은 플러스 단자, 빨간색은 플러스 단자. 자, 이 전류계에서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전지의 전류계만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항이 전류가 너무 세서 이 전지에 걸리는 전류가 너무 세서 터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장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바꾸어서 연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바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해서 가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바꾼다면 이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전류계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플러스 단자와는 개수가 다르네요. 플러스 단자는 빨간색이면서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단자의 개수는 굉장히 다릅니다. 최대 전류값이 큰 단자부터 반드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작은 것부터 연결하면 여기 지금 뭐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50mA가 제일 작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50mA가 제일 작은데 50mA 여기 50이라고 써 있는 거 50mA로 우리가 측정을 하려면 50mA보다 더 큰 값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500mA, 얘보다 더 큰 5A부터 얘부터 1번이겠죠. 5A부터 차례대로 연결을 하면서 측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전류값은 전선이 연결된 마이너스 단자에 해당되는 논금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5A와 500mA와 50m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앞에 m이 붙었냐? 붙지 않았냐 차이입니다. 얘의 이름은 밀리라고 읽습니다. 밀리는요, 바로 1000분의 1을 뜻하는데요. 1000분의 1을 뜻하는 영어 기호,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1000분의 1이 없으니까 그대로 5A고요. 여기는 500에 1000분의 1을 넣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할 수 있죠? 네, 좋아요. 0.5A라고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지 볼게요. 1000분의 1로 바꾸면 그렇죠. 0.05A가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구별하기 쉽죠? 뭐가 제일 작아요? 그렇죠. 0.05A가 제일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밀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반드시 이렇게 암페어로 꼭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치는 방법은 1000분의 1만 밀리를 1000분의 1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계의 눈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가 이렇게 5A, 최대 전류값이죠. 5A에 연결되었을 때는 5를 기준으로 읽으면 돼요. 자, 쭉 가봤더니 1점, 자, 여기가 지금 눈금이 5개니까 1.2, 1.4, 1.6. 그래서 1.6A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단자가 500mA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100, 100보다 큰 120, 140, 160mA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50mA에 연결을 했습니다. 50mA는 여기 있죠? 50을 쭉 읽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10, 12, 14, 16. 그렇죠. 16mA라고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 30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30쪽입니다. 전구를 지나기 전과 후에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그림처럼 전구를 연결한 전기 회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전기 회로에 대해서 아주 잘 모를 텐데요. 422쪽을 한번 펴볼까요? 교과서 422쪽입니다. 교과서 422쪽. 자, 교과서 422쪽을 펴볼게요. 전기 기호와 전원 장치 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기 기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전지는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두 개로 연결합니다. 긴 쪽은 플러스, 짧은 쪽은 마이너스예요. 자, 전구는 이렇게 약간 요런 모양을 전기 저항은 막 찌지직 이런 느낌으로 전기 저항. 전류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A 밑에 짝대기하고 동그라미 한 개 전류계. 전 앞계는요, 볼트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V 짝대기 동그라미. 자, 스위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열었을 때 이렇게 닿으면 전선이 연결된 거니까 이거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30쪽으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30쪽입니다. 전구를 지나기 전과 후의 전류의 세기를 비교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이렇게 연결했을 때예요. 전류계가 누구 사이에 있을까요? 그렇죠. 전구 사이에 있고요. 전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선들은 다 전선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전지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오도록 잘 연결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단자는 반드시 검은색에, 플러스 단자는 빨간색 쪽에 연결을 잘 했네요. 근데 전선의 전선의 색깔은 상관없어요. 전선의 색깔은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했더니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전구 하나를 연결한 전기 회로에서는 전구에 불이 켜지더라도 전구를 지나기 전 그리고 후의 세기가 같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러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실험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실험은요. 전구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직렬 배웠는데요. 병렬은 그럼 뭘까요? 직렬이 길이 하나니까 그렇죠. 얘는 길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봐봐요. 길이 여기서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두 갈래끼로 나누어져서 전류계 연결하고, 이건 전류계는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전구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길이 다시 모아져서 요렇게 전지 하나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떠한지. 결과는요, 전구 두 개를 병렬 연결한 전기 회로에서는 두 전선으로 나누어지기 전 전류의 세기가 두 전구가 연결된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B와 C에서 측정된 이 값들이, 예를 들어서 얘가 100mA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200mA라고 한번 해볼게요. B와 C에서 측정된 값의 합이 A에서 측정이 되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 여기서 측정된 값이 여기서랑 합과 똑같아요. 이 합이 얘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전선을 통해 전류가 흐를 때 전하는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항상 그 양이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그림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물의 흐름과 전류를 비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펌프를 힘을 줘서 올립니다. 수도관을 올립니다. 힘을 줘서 수도관을 물을 올리면 이게 전지와 같은 힘을 주는 거니까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펌프가 이렇게 해서 물을 떨어뜨립니다. 자, 물레방아를 통해서 떨어뜨려서 얘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봐봐요. 여기서 똑같아요. 전류가 전지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흐릅니다. 전구, 물레방아랑 비슷하겠죠? 이렇게 흘러서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데 이때 자, 선생님이 물을 여기서 물레방아를 두 곳으로 나눴어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리고 다시 합쳐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레방아를 지나면서 이 물들이 사라질까요?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아래쪽으로 모여서 위로 올라갔다가 나누어졌다가 다시 내려오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아까 병렬 연결된 회로도 똑같아요. 자, 물들이 여기서 나누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과 같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전구가 하나 연결된 회로는 다들 어디로 도망갈 데가 있나요? 전자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하량 보존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 문제 2번만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전구가 연결된 전기 회로에서 A점, B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각각 5A, 4A일 때 C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일까? 자, 지금 5A가 전체 전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모든 선들이 지나가는 전자의 양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5A라는 전하의 양이 4A로 나눠지고 몇 암페어로 나누어져야 다시 합쳐서 돌아왔을 때 5A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1A가 될 것입니다. 4A 더하기 1A는 5A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해봤는데요.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안녕.